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오래간만이에요. 네, 먼저 인사 먼저 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 피트니스 브랜드 넉아웃을 운영하고 있는 박세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사실 떨어져 살고 있는데 드레스 코드가 똑같네요. 그러게요. 이어링까지. 좀 어떻게 닮았나요? 혹시 예. 무슨 뭐 이렇게 선몽하셨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입고 가라고? 예. 그냥 제 예, 머리 저도 안에.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제 딸이에요. 예. 네, 그래서 네, 근데 제 딸인데 오늘 이제 같이 이렇게 무대 서는 게 일로다가 그러니까 제가 공연할 때 그냥 와서 이렇게 얼떨결에 세인아 나와 그래갖고 무대에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각자의 일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 오늘이 이제 처음입니다. 네. 제 멘트를 다 뺏어 가셔가지고 미안해요. 이 소감을 제가 원래 먼저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어떠시냐고. 이미 말씀하셔서 그냥 저도 제 얘기를 해야 될까. 아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전 신생아더라고요. 이 인생의 신생아여서 과연 제가 여기 올라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저희 세대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섭외된 게 제가 먼저 섭외됐어요. 박세인이라고. 네, 제가 먼저 섭외됐는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오시더니 어머님을 또 섭외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또 다시 한번 저는 뒤로 물러오게 됐는데 아셨어요? 아셨어요? 네, 제가 알고 먼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냥 저도 같이 나간다 그래서 아싸 그러고 나왔어요. 네. 예, 그렇네요. 제가 지금 제 스타트업을 운영한 지가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그 안에 제 강연을 한 번도 못 보셔서 오늘이 처음이세요. 그것도 제 옆에서 보고 계셔서 조금 긴장은 되지만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꿈 넘어 꿈이라는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사실 하나의 꿈에서 다른 꿈으로 넘어갈 때 인생의 환승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아직 20대 중반이긴 하지만 그리고 많은 경험은 없지만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수재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인재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은 굉장한 노력파입니다. 머리는 굉장히 안 좋고요. 그거는 제가 실제로 시험을 보면서 한번 해봤어요. 애들이 졸면서 시험을 봐도 100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졸면서 시험을 봤어요. 3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나는 노력형이구나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저는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았는데 저는 3학년 때부터 제 과외 스케줄을 다 제가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모든 과외 선생님들한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 또 고등학교를 갔을 때는 방과 후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문화를 위한 클럽도 만들고 또 다른 아이들은 다 과학을 2번 할 때 나는 언어를 2번 하겠다 하면서 새 길을 개척하려고도 했고요.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도 그 안에서 스탠포드 마케팅이란 동호회에서 회장을 하고 또 스탠포드 그 스타트업 동아리 안에서도 또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인턴에 바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미국에 있을 수 있었지만 저는 아시아 시장을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니저님은 저한테 한 1% 찬스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시아를 갈 수 있는 게 그게 또 제 오기를 건드려서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본사로 가게 됐죠. 그래서 계속해서 옆을 보지 않고 앞을 계속 보는 경주마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정말 떳떳한 딸이 되고 싶었기도 했고 또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건강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왜 멈췄을까? 왜 이 아이가 스타트업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실 꺼내는 것을
어떤 분들은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폭식증을 알았어요. 근데 폭식증이란 무엇일까? 요즘에 예능이나 이런 곳에서 폭식, 과식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게 정확히 어떤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폭식증이란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양을 먹고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뇨제를 먹을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구토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와요. 근데 아마도 저는 그때 제 안에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것들이 제 손안에 많지 않아서 음식으로 잘못 해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가면서도 계속 알았고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저는 공황 발작이 왔는데요. 숨이 안 쉬어져요. 공황 발작은.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이틀 후에 바로 한국을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저는 광고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광고회사에 이미 인턴이 되어 있던 것도 다 취소를 하고 한국에서 쉼이란 거를 처음으로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은 책을 읽으며 집에서 누워서 자고 먹고만 했고요. 금토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친구들을 만나곤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나도 쉼이 필요했구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놀고 싶은 것, 내가 쉬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도 내 머리 안에서는 한 번도 모터가 꺼진 적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나도 내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쉼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가 정말 많이 겪는 일인 것 같아요. 저 또한 폭식증, 불안증, 그리고 우울증까지 겪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번아웃 현상이라고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이제 부서져 버리는 현상이에요. 한국에서 직장인들은 80에서 90%가 그걸 겪는다고 하고요. 실제로 우울증 진료가 2년 사이에 1.5배가 늘었다고 해요. 왜 이 세대는 이걸 겪고 있을까? M4 세대라 불리는 우리의 밀레니얼 세대는 왜 이것을 겪고 있을까?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의문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너무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이고 또 저희가 앞으로 달려가고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술을 마신 채로 출근을 하는 게 훈장이 되어버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 세대들을 보면서 나만 이렇게 아프지 않구나. 다른 나의 친구들도 이런 똑같은 것들을 겪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지.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아팠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에 들어와서 제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이유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정말 나처럼 아픈 나의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조금은 힘듦을 지혜롭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넉아웃이라는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는 운동과 마인드 테라피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하나의 웰니스 코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운동 프로그램을 오프라인에서 서울숲과 선정릉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 스튜디오에 안 오시는 날들은 저희가 집에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또 매일마다 문자를 드려서 어떻게 드셨는지 어떻게 주무셨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떻게 드셨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저희가 해드려요.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 고객분들은 10시 남자친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웰니스에 와서 정말 내가 다른 곳에서는 가면을 써야 하지만 이곳에서는 가면을 안 쓰고 정말 나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저는 넉아웃이 이런 저희 세대에게 하나의 안식처가 되고 또 몸과 마음이 정말 경주마처럼 달리는 그 시기에 한 번의 쉼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것은
사실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정말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밤에 들어와서 울기도 많이 울고요. 왜 어째서 나한테는 이런 큰 행복과 큰 불행이 같이 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울곤 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하나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는 건 정말 거의 팔다리가 없는 느낌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일어나서 침대를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나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속닥속닥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나와서 추위를 느낄 수 있어서 그리고 나와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은 작은 순간들을 모아서 하나의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이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정말 한 조각 한 조각 모으다 보면 정말로 가슴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니까 아유 제가 이렇게 어린데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본인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는 이 아이가 왜 폭식증에 걸렸을까? 이 아이가 왜 우울할까?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마. 중간만 따라가도 돼. 그냥 졸업만 해도 돼.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또 저의 또 명성이 있다 보니 그래도 인순이 딸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냥 이 아이만 생각하면 좋은데 인순이 딸인데 이러니까 이제 그거를 멈추지를 못하고 가서 정말 너무 미안하거든요. 어디엔가 무슨 얘기 나면 꼭 저랑 같이 해서 같이 야단을 맞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이 아이가 아프면 모든 엄마들, 모든 부모님들의 생각은 왜 아플까?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잘해야 되지? 아마 일하는 부모님들은 특히 더 그러실 거예요. 그냥 잘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뒷받침만 잘해주면 되지가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때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고 지내다가 이 아이가 어느 날 울면서 얘기를 해서 제가 농담처럼 임신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정말 펑펑 울면서 물어보는데 얘기를 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는데 펑펑 울면서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학교 잘 다니고 다 잘하는데 울면서 얘기해서 정말 그렇게까지 물어봤거든요. 이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엄마의 마음으로 죄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유, 죄스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생각하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정말 힘들고 사실 귀에도 안 들어오고요. 내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을 때가 많지만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네. 예.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예, 위로를 제가 좀 했습니까? 네, 예. 사실 저희 엄마도 인생의 환승을 몇 년 전에 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 한 사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탄탄대로를 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제 나름대로의 마음고생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제가 두세 사람의 인생을 혼자 살아냈던 것이 지금의 이 일을 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 그냥 벌어진 건 아닐 거다. 훗날 내가 다시 생각할 때 무언가 주기 위해서 그 일이 있었던 거다라고 혼자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사춘기를 너무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정체성이라든지 부모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아니면 내 나라가 어느 나라냐. 엄마는 엄마 나라에 있으면 엄마 나라 사람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나라로 가면 아버지 나라 사람인데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는 것 때문에 사춘기를 너무나 오랜 동안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겪으면서 그래도 저는 열심히 살아내서 이 자리까지 왔고 또 나의 아이까지 낳고 열심히 사는데 다문화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꼬맹이들이 점점 커서 학교도 가게 되고 또 사춘기를 또 그 아이들도 겪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 옆에서 내가 같이 있어준다면 내가 겪은 그런 힘든 사춘기를 조금 덜 겪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흔들리더라도 조금 덜 흔들리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내가 옆에 있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노래만 해왔던 사람이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냥 시작을 하다 보니 일이 이렇게 너무 커져버린 거죠. 학교가 되어버리고 선생님이 13, 또 사단법인의 직원이 3, 학생이 32, 막 이렇게 있는 큰 학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겪었던 일로 인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환승이 이제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해밀학교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가수 인순이로서 정말 간극이 너무 커요. 디바로서 있는 그 맨날 받기만 하고 맨날 박수 받고 막 환호하고 대접받고 있었던 거기에서 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후원자분들을 만나야 되고 다른 데 강연도 들어서 학교에 얘기해 줘야 되고 이렇게 제일 아래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간극은 크지만 점점 이렇게 제 마음도 제가 좀 다스려 가면서 이 일을 할 때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라는 생각이라든지 디바일 때는 디바여야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정리해 가면서 지금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창업을 한 게 우연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드는데요. 이미 큰 일을 하고 계신데 또 하나를 더 크게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그 꿈 너머의 꿈이 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교를 만들었으니 저희 학교가 사실은 인가는 낮지만 각종 인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 학교는 완전 무상이에요. 그래서 후원자분이 3분의 1이 지금 커버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이제 하는데 이 학교가 좀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저는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부모님의 교육이라고까지 하면 좀 너무 엄청난 건데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들이 아이와 엄마가 엄마 나라 말 하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하셔요. 그걸 막고 계셔요. 왜냐하면 당신만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2개국어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인데 이 아이들한테 그 좋은 환경을 주십시다. 이 아이들은 우리의 삶보다 조금 더 근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엄마들한테는 사실 시가 들어가면 그렇게 편치 않다. 나도 아직까지 시집은 그렇게 썩 편치 않은 것 같다. 그러니 당신은 얼마나 편치 않을까. 거기다가 또 문화까지 틀리니 얼마나 편치 않을까. 이만큼 편치 않은 건 우리나라 온 여자들은 다 겪는 편치 않음이니 이거는 떼어버리고 문화가 달라서 편치 않은 건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또 아이들한테는 나도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열심히 일을 하니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너희들도 못할 거 없어. 열심히 너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낸다면 너희들도 대한민국에서 두 발을 딱 딛고 근사하게 살아낼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안정이 되면 저는 소규모라도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꿈 넘어 꿈.
아직 철이 안 드신 게 확실합니다. 사실 저희 엄마는 저희에게 엄마이기도 하고 인생 선배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시기도 한데 저희 지금 밀레니얼 세대, M4 세대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무기력함과 우울감 그리고 포기를 언제나 생각하는 우리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네, 정말 개개인 하나하나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온 우주를 통틀어서 박세인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요. 뭐 이래저래 부모님하고 약간 삐걱삐걱 될지라도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특별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고 앞에 무한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것과 무한히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많으니 그 경험을 다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꼬드기고도 싶어요. 앞에 진짜 좋은 게 있고 앞에 진짜 맛있는 게 있는데 가보지 않을래? 라고 꼬드겨 보고도 싶고요.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걸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꼭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행복이라는 것이 그리 멀리에 있지 않고 또 사실 세대마다 그리고 나이대마다 겪는 힘듦도 다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또 이겨내야 되는지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저도 강연을 할 수 있고 또 엄마와 함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애기라고 생각했더니 애기는 아닌 것 같네요. 얘가 어떻게 뭐 실수하면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막 이런데 그냥 잘 무난하게 잘 하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네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마무리로 들려드릴 노래는 행복이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작곡가 작사가 분들한테 저 진짜 이제는 좀 진한 사랑의 노래를 불러보고 싶어. 나 그런 곡 좀 줘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런 곡을 몇 년째 안 줬어요. 저를 보면 가족이라든지 뭐 긍정이라든지 뭐 얘들아 나와 뭐 이런 것만 생각난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됐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쪽으로 특화된 노래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받은 곡이 행복이라는 곡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네잎 크로바를 찾으려고 그렇게 막 헤매잖아요. 그것도 새잎 크로바를 밟아가면서 네잎 크로바는 행운이고요. 새잎 크로바는 행복이래요. 그 가까이 있는 그 행복을 놔두고 우리는 계속 행운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가까이에서 있는 그 행복을 만나시고 그 행복으로 또 많이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내 좁은 어깨 위엔 빈 곳이 없어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 무거웠었던 그 기억은 이제 지친 얼굴로 웃네 실없는 눈물은 왜 또다시 고여 어떤 게 서러운 건지 걸었던 길은 주름이 되어 잊을래도 잊을 순 없네 거울 속에 너의 떨림 다시 느껴봐 기쁨 그 미소 넌 내게 보여줘 그리울 땐 그런 대로 혼자 울지 말고 소리 내어 불러봐 행복을 불러요 행복
고단한 외로움들이 상처 입은 가슴의 멜로디 노을보다 긴 한숨들이 거울 속에 너의 떨림 다시 느껴봐 기쁨 그 미소 더 내게 보여줘 겁이 날 땐 그런 대로 움츠리지 말고 소리 내어 불러봐 행복 행복을 불러요 행복 어서 전한 행복을 주세요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왔던 것들 멀게만 느껴진 것들 그래 오늘은 눈을 감고 내 이름을 불러 어릴 적 친구가 부르던 것처럼 서랍 속에 감춘 말들 다시 꺼내봐 소리 내어 불러봐 행복을 불러요 행복 소중한 행복을 불러요 행복을 불러요 행복을 주세요 행복 감사합니다.